오늘 첫 번째 사건 들어가겠습니다. 키워드는 내가 제일 큰 피해자 이렇게 잡았습니다.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억울함을 아주 강하게 호소하면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그런 글이에요. 남현희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와 공범 무역 관련해서 오늘 경찰에 또 다시 나왔습니다. 이틀 만에 나온 건데요. 경찰에 출석하는 장면을 좀 보여주시죠. 경찰에 들어오면서 취재진들이 여러 질문했는데 아무런 답을 때 입장문 올리셨는데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? 오늘 전청조 씨와 대질하면 어떤 말씀하실 건가요? 출국 금지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전청조가 학부모들한테 접근한 거 알고 계셨나요? 본인을 고소한 학부모에게 한마디 해주세요. 네, 뭐 여러 질문이 나왔는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이제 그대로 경찰서에 들어갔고 아까 오전 한 10시 정도였거든요. 근데 지금까지 조사가 좀 장시간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. 지난번에 이틀 전에도 10시간 정도 조사가 있었는데 조사가 좀 길어지는 것 같고 오늘 그 전청조 씨와 이제 대질 조사를 과연 하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뭐 경찰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대질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뭐 이런 부분은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. 조사가 끝나 보면 내용이 좀 파악될 걸로 보입니다. 그런데 이 남현희 씨가 이제 오늘 경찰 나오기 전에 어젯밤에 자신의 그 SNS 소셜 미디어에다가 전청조의 거짓말 이렇게 제목을 달아가지고 뭐 9개인가요? 뭐 계속 시리즈로 올리면서 억울함을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. 남현희 씨 해명을 몇 가지 좀 살펴보죠. 자, 일단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 엄마에게 차를 사줬다. 생활비도 줬다. 이렇게 했다는 건 거짓말이다.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. 네, 이 해명 글에 보면은 네. 뭐 항목별로 9가지로 나눠서 글을 썼는데요. 예. 이게 근데 우선은 이 해명 글 자체의 진위 여부는 살펴봐야 알겠지만 네. 이 해명 글을 게시할 때 조금은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예. 사회적으로 굉장히 파장이 큰 이 사기 범죄가 발생했으면 예. 이에 대한 조금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자숙하는 모습도 좀 보여야 되는데 반성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자신의 억울함만 강하게 호소된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. 그런데 일단 생활비를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남현희 씨의 입장에서는 예. 이 전청조가 범죄 수익금 일체를 남현희 또는 남현희 가족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자신은 없다. 그렇다면 이 공범으로 지목되는 것의 가장 큰 것이 그것인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밝히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. 예. 근데 우선은 뭐 전청조가 지급했다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전부 사실이 아니다. 그래서 뭐 엄마 명의 차량 자체는 예. 렌트카였고 예. 그 렌트카 비용은 이해밖에 지급하지 않았다. 예. 그리고 뭐 어머니에게 용돈을 매월 지급했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예. 아니고 뭐 1회 그리고 예. 뭐 1회에 300만 원, 뭐 1회에 500만 원 예. 이렇게 지급한 것이 전부다.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. 뭐 네. 일회성이었다. 네.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로 보이고 그 전청조가 타고 다닌 벤츠 차량이 네. 그 남현희 씨 명의로 돼 있어서 이것도 논란이 되는데 이것도 해명을 했더라고요. 예, 그 벤츠 차량이 2대가 있는데 예. 이거는 전청조가 그 본격적으로 타고 다니기 이전에 이미 한 대는 2020년 5월에 그 남현희 씨 명의로 그 뽑아서 타고 다닌 거고, 예. 그다음에 전 남편에게 또 22년 3월에 구입해가지고 니스로 그 타고 다니던 차량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예. 근데 그 이제 3월 이후에 이제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이 차량을 이제 두 대의 외제 차량을 그 운영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예. 한 대를 판매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활용하면 어떻겠느냐. 전청조가 예. 예. 그러면서 그 차량에 대한 리스비를 자기가 내겠다. 이렇게 그 했는데 그런데 일에 250만 원 정도만 그 리스비를 내주고 예. 그 이후로 쭉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일련의 이제 남현희 씨 해명을 보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청조의 그런 돈이 다 나에게 온 것이 아니다. 이 말을 이제 강하게 주장하는 걸로 보입니다. 그러면서 남현희 씨는 또 그 전청조 씨가 뭐 1인 2역 하면서 연기하면서 주고받은 메시지 또 전청조 씨 주민등록번호가 1로 되어 있는 사진 이런 것들 이제 그 전에 얘기했던 것들도 공개를 했습니다. 범죄사냥꾼 보시기에 네. 이런 사기 수법 속을 만한지 어떻게 좀 보셨어요? 일단은 이거는 지금 그 남현희 씨가 근 26년 동안 펜싱의 운동만 전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? 예. 그리고 20년 동안 국가대표로 생활하고 여기에만 전념하고 또
그 이후에는 지금 별도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다 보면 사회 물정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전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재벌 3세라는 사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업을 투자하고 뭐 같이 뭐 결혼하자 이렇게 유혹을 했다 그러면 또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지금까지 쭉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한 뭐 억대가 넘는 수억 원의 호가는 외제 차량을 사주고 또 거기에 대한 빚도 갚아주고 또 일련의 여러 행위들이 쭉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철저하게 그 전총조가 예. 그 남현희 씨의 그런 그 이용해서. 이름을 이용해서 예. 병풍 그냥 그 방패막이로 삼아서 다른 사기 범죄에 사용한 걸로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. 아, 일단은 이제 범죄 사냥꾼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기 수법이 굉장히 좀 교묘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이군요. 그 남현희 씨 측 변호인이 그 지금 이제 시끄럽게 대응하기보다는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오늘 이렇게 좀 강하게 그 남현희 씨가 SNS에서 억울함을 주장했던 이 부분은 뭐라 그럴까요? 좀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요?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때요?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변호인이라고 하더라도 예. 사실은 조사 받는 기간 동안에 어떤 언론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에 일치하지 않는 게 더 좋겠다라는 판단으로 그런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SNS에다가 글을 시리즈로 썼잖아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경찰에서 그리고 네. 또 그동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은 경찰에다가 조사를 했지만 대중들은 모르니까 계속 새로운 이야기가 양산되는 것이고 그 자기 입장을 자기가 뭐 인터뷰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한번 하면 어느 정도 오해는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.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본인의 방식대로 풀어나간다 하더라도 대중이 갖고 있는 시각은 일단은 이런 큰 사건이 났을 때 왜 그렇게밖에 무지하게 행동을 못했을까에 대한 비난도 있거든요. 근데 오직 뭐 공범인이 아니냐에 대한 비난 가능성 이런 걸 떠나서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 것 책임을 그러니까 책임 자체가 좀 저렇게밖에 좀 성숙하지 않았나라는 것에 대한 비난도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자신이 공범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밝힌 것 같습니다. 그 이제 앞서 제가 이제 대질 조사 오늘 하느냐 마느냐 뭐 얘기를 했는데 그 범죄 사냥꾼 보시기엔 오늘 대질 조사가 좀 진행이 됐을까요? 그리고 만약에 대질 조사를 했다면 대질 조사라는 건 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?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. 네, 남현희 씨가 이제 강력하게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태워달라. 그리고 대질 조사까지 이렇게 그 해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틀 전에 조사받은 이후에 오늘 출석하기 전에 어젯밤에 SNS에 올린 9가지 항목을 보면 제 판단에는 첫날 출석했을 때 그런 공범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. 예.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출석하기 전에 아마 그런 상황 정리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SNS에 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. 이제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진술을 서로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는 대질 조사를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. 근데 대질 조사를 할 때 네. 그 경찰들은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봅니까?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예. 어떤 부분을 중점에서 좀 봅니까? 일단은 전체적인 그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있어서 예. 지금까지 뭐 포렌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확보된 증거 자료,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뭐 추궁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다. 그럼 거기에 대해 상응한 상대편에 대한 진술도 듣게 될 것이고요. 예. 또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이 쭉 일관성이 있는지 일관성이 중요하군요. 그렇습니다. 아.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조목조목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조사가 좀 끝나고 나면 또 어떤 내용이 좀 이루어졌는지 좀 파악이 될 것 같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